자, 부정맥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부정맥이 보통 수술비로만 지급이 되었는데 부정맥 진단비를 주는 보험이 나와서 핫하게 뜨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우리 어떻게 이제 보험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 보험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데 이게 잘 해당이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진단비 나온 보험이 있다. 그럼 다 주는가? 진단만 되면 다 주는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보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파헤쳐 보는지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몇 대 질병 수술비 몇 대 질병 수술비 하면은 이렇게 이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어요. 그 심장질환 수술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진단비로 가입하는 건 이거죠. 근데 나머지 이런 것들 I00부터 I02까지 05부터 09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심장질환입니다. 자, 그럼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라고 해가지고 I30부터 I52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타 형태의 심장병 부정맥은 보통 수술비로만 되지 진단비로는 잘 주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정맥이 어떤 질병인지 이 부정맥에 대한 질병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맥에 대한 질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맥은 앞에 거는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다른 심장질환이었고 맥의 지파 한 박자 건너뛰는 정도이면 되게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즉 부정맥 수술비는 있지만 이게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에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 수술비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맥 수술비는 큰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진단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치료 방법이 있어요. 부정맥이 있어요. 물리적 요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가슴 타격이죠. 고장난 기계에 타격을 주면 고쳐지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조금 뭐 불편해 보이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주먹을 쥐고 친구 가슴을 세게 빵 때리면서 친구가 왜 그러냐 미쳤냐면 너의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랬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앞가슴 타격 이 기계건 사람이건 일단 타격을 주면은 조금 고쳐지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 봅니다. 그 다음 미주신경 자극, 정기적 세동 제거, 심장 길잡이 뭐 이렇게 삽입술을 통한 수술도 있고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항부정맥제 이거를 먹고요. 나머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친구 가슴을 타격을 하지 마시고 약물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독 심방세동의 수술적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논문에서 가져왔지만 발작성 심방세동, 지속성 심방세동, 만성 지속성 심방세동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나눠지는데 바로 수술이 들어가느냐 아니죠. 수술하긴 하지만 바로 수술이 되는 건 아니고 약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발작성이 되든 지속성이 되든 만성 지속성이 되든 무조건 약물을 먼저 쓰고 약물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하는데 보통 알아보니 약물에서 다 끝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잘 하지 않구나. 진단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정맥은 진단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진단비를 만들어 줄게 해서 모 회사에서 부정맥 진단비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약관을 본다 이러면은 어떻게 약관을 보나요? 보통 우리가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에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약관이 나오죠. 약관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은 질병 분류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질병 분류되어 있는 거 이것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약관 본다면 질병 코드만 봐요. 이 네모난 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걸 보냐. 지금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 특정 분류표 이거죠. 이게 바로 부정맥이 들어가 있죠. 여기 심부전 I502 들어가 있네. 기타 심장 부정맥 I49도 들어가 있네. 심방세동 및 조동 I48도 들어가 있고 발작성 빈맥도 들어가 있어요. 좋은데? 다 돼요. I47, 48, 49, 50 그걸 보면은 우리는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죠? 허혜성 심장질환 분류표도 약관을 통해서 보면은 I20부터 I25까지 협심증도 들어가구나. 이것만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약관을 우리는 얼마를 봤다 그래요? 20%만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질병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류표를 보는 건 기본이고, 이 기본에서 80%를 더해지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허혜성 심장 질환의 중요한 문구예요. 분류표만 볼 게 아니라 약간의 중요한 문구를 봐야 돼요. 1항의 허혜성 심장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치과의사는 제입니다.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강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허혈성의 약관이에요.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문구를 잘 봐야 돼요. 이게 허혈성이에요. 허혈성의 문구입니다. 요 마지막만 기억을 하세요. 검사 심전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봤던 부정맥도 되고 엄청 많이 되는 거 있죠. 이 보험의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특정 I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혈관 특정 I의 진단확정은 제3의료기관 똑같죠. 국내의 병원 똑같죠. 국외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에 똑같습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진단은 병력,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증상과 함께, 병력과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간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 검사 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주관적이 아니죠,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한다. 기초하여야 합니다. 앞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예요? 기초하여야 합니다. 진단은 병력과 함께 내려져야 하며, 심전도 초음파 이렇게 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력 증상과 함께, 문구가 추가됐죠. 보시면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고, 기초하여야 합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병력과 증상이 추가가 되었고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한다고 추가가 되었어요. 코드는 많긴 한데 왠지 이 말이 더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돼. 근데 다만 문구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험은 이 문구가 기초하여야 합니다 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되면 더 어려운지, 더 어려울 것 같은 질병들이 있어요. 여기 이 약관 분류표 안에 보시면은 여기 협심증도 있을 거고요. 기타 부정맥, 심부전, 심방세동 및 조동, 이런 것들이 왜 어려울까? 자, 협심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협심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심증이 그냥 다 협심증이 아니에요. 불안전협심증, 변형협심증, 안정협심증,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죠. 거의 일정한 양의 일을 하면 발작이 생기고 발작의 빈도, 지속, 강도 등도 대체로 일정한 협심증, 즉 증상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 노작협심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약간의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여야 됩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부정맥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심전도 검사입니다. 정상인에서는 심전도는 일정한 파형을 그리게 돼.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크게 안 봐도 돼요. 부정맥의 존재 여부와 부정맥의 종류, 원인까지 확인할 수 있대요. 심전도에서 부정맥의 원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심전도 검사에 한계점이 있답니다. 뭐가 한계냐? 비록 심전도가 심장의 정기적 활동 상태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모든 부정맥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부정맥은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발생했다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부정맥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심전도를 촬영하고 있지 않다면 검사 결과상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더 볼게요. 객관적인 이상 소견,
병력 증상 진단합니다. 이상 소견을 이거 근데 우리가 봤더니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하,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질병 코드는 분명히 좋은 건 맞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포장지는 엄청 이뻐요. 누구나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클릭하게 만들고 싶거나 너무 포장지가 이뻐서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안에 내용물을 보면 문구가 내용물이죠. 이렇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보험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 내용물을 자세히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질병 분류 코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 질병은 되는지 그리고 약간의 문구상 이 의학적인 기록과 부합을 하는지 잘 받을 수 있을지 의료 과정을 확실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